자, 지금부터 우리 요약 볼 시간이죠. 65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행정형벌까지 다 끝날 거예요. 행정지서벌까지. 자, 양은 좀 있습니다. 한 25분, 30분 정도 소요될 거예요. 자, 65페이지 보면 우리 지도감독이라고 나오는데 이 부분은 시험이 그렇게 안 나옵니다. 몇 가지만 잡아드리면 감독권자다, 감독 대상자 중심으로 보시면 되고요. 여기 감독 대상자에서 소속 공인중개사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라고 말이 많은데 시험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게 더 중요해요. 그리고 가볍게 좀 보시고요. 그리고 이게 예전에는 감독권자가 감독 대상자에게 무엇을 가지고 감독하냐 이 내용이 나왔는데 과거의 법에서는 이 사유가 4가지였습니다. 4가지인데 이제 2가지가 삭제가 되었어요. 이게 2개밖에 없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주로 어디 내냐 하면 지도감독 유형에서 불응 정도로 내는데 이것도 극히 안 나옵니다. 지금 이 65페이지 보면 11회 이후에 나왔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게 중요한 핵심이죠. 자, 이제 밑에 지도감독이라고 나오는데 이때 지도감독일 때 단어 조심하셔야 돼요. 협회 지도감독인지 그냥 지도감독인지 구별하셔야 돼요. 협회 지도감독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국토교통부 장관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냥 지도감독이면 모두가 다 나온다. 그 정도 구별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건 66페이지죠. 자, 66페이지 하단 박스를 먼저 볼까요? 자, 우리가 행정제재라고 하면 행정처분과 행정벌, 다시 행정벌은 행정형벌과 행정지서벌 갈라지는데요. 이때 행정처분은 준자가 뺏는 거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그 뺏는 것의 대상은 정지와 취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정리 좀 할게요. 이 행정처분 중에 취소라고 제가 적어보죠. 그냥 취소. 자, 우리 기본 골자는 좀 알고 들어가 있죠. 취소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취소 사유가 있고요. 그리고 이 청문이 있겠죠. 그리고 취소가 있고 반납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취소가 기준이죠. 여기 기준입니다. 여기 기준이고요. 우리 문제풀이 하기 전에 용을 알겠죠. 청문 앞에 있다요. 사정구제인데 실제 이게 업무 정지, 자계 정지, 정지라고 하면 이 업무 의견 정치라고 있는데 이 의견 정치는 우리 그 법의 내용이 아니니까 문제에서 좀 뺐습니다. 내용에서. 그리고 이제 뒤에 있다요. 이걸 사후 조치라고 합니다. 사후 조치. 이렇게 처리가 되죠. 자, 그리고 이때 청문은 우리 반드시 해야 됩니다. 원칙은 해야 되는데요. 자, 원칙은 거쳐야 돼요. 하지만 이것을 하지 않으면 이 취소의 효력이 없습니다. 없는데 이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겠죠. 예외는 하지 않아요. 이때 예외로 하지 않는 사유가 2가지가 있죠. 개인이라면 사망, 법인이면 해산되죠. 그래서 예외는 우리가 달리 말하면 사유 자체가 취소이기 때문에 이것을 자동 실효 사유다. 이렇게 말하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자동 실효는 개인이면 사망, 법인이면 해산 이런 키워드 중심으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나머지 행정형벌과 행정지서벌 그대로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위에 표를 보시면 그 양갈로 1번에 반갈로 2번에 보면 보조원과 무등록 계고 행정처분 아니다라고 하는데 행정지서벌 대상도 아닙니다. 단지 행정형벌, 형벌의 대상이다. 우리 앞서 문제 풀 때 정의했었죠. 자, 병가 가볍게 보시고 병가 정도 양갈로 2번도 체크하세요. 자, 이제 행정처분 비교인데 이건 여러분 그대로 보시면 되는데 이 몇 가지 좀 짚고 넘어갑시다. 여기 보시면 처분 성격이 반드시라고 있죠. 우리가 내용이 좀 들어가서 이 반드시 이 달리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적이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절대적이다 또는 기속적이다. 다 같은 키워드예요. 그래서 이 키워드가 올 수 있는 건 2가지밖에 없어요. 자격 취소와 절대적 등록 취소. 나머지는 할 수 있다고 처리하시면 되고 자, 취소라고 된 건 다 청문 제도가 있죠. 반납 조치 좀 기억을 하시게 되면 이래요. 반납 조치 아래에 있죠. 아래. 그래서 자격 취소는 5보 7반, 등록증은 7반 기억해 주시고요. 소멸시효는 업무 정지밖에 없어요. 사유일로부터 3년 지나면 소멸시효 걸린다라고 기억하면 되고 승계 기준은 우리 등록관청이 개공을 대상으로 할 때만 나옵니다. 자, 이제 가중도는 경감이 2분의 1 범위인데요. 이때 가중도는 경감에서 이것을 가감이라고 하죠. 더하기 빼기인데요. 예를 들어볼까? 예 해서 자격 정지 예를 듭시다. 이때 이것이 5개월을 받다 가정해요. 5개월 받게 되면 2분의 1 더하면 2.5개월이 더해지죠. 이걸 빼면 2.5개월인데 그럼 7.5개월이 되겠네요. 그리고 2.5개월 되겠네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최대 6개월을 못 넘게 돼 있습니다. 6개월. 자, 그런 얘기 66에 담겨져 있고요. 자, 우리 67페이지 보면 이제 외우는 것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반드시 암기해야 될 것은 제가 그 뒤에 넣어놨어요. 몇 페이지 있냐 하면 그 79페이지 보면 외우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 해야 되냐면 순서 관계없이 한다면 순서대로 해도 관계없네요. 절대적 등록 취소가 있고요.
자격 취소가 있고요. 그리고 3년에 2천, 1년에 1천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과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가 책을 보기 전에 한번 보충해 볼까요? 요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동안 사회허결, 이양대, 업무일리 기억나죠? 자기취소, 양대 부진정, 3년에 2천, 허무관직 삼투 이런 거 고수매물 이양대 유비정보 임시 그리고 100만 원 이하 앞서 했죠? 개명 이후의 보좌 등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반드시 암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 치기 전까지 반드시 암기해 줘야 되고요. 자, 우리가 67페이지 보시게 되면 절대 등록지도 상당히 많이 나오죠. 이때 1번부터 8번까지 뒤에 보면 우리가 병과 제재가 있습니다. 방금 했지만 이 병과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보죠. 이중 소속을 하면 개공이 있다고 가정해요. 그러면 절대적 등록 취소면서 1년에 1천이거든요. 이렇게 같이 하는 걸 병과라고 합니다. 병과. 이런 문제 나오죠. 그런 것도 다 기억해 줘야 되고요. 이민시 등록 취소 많이 있어서 시험에 잘 나오는 중심으로 했습니다. 뭐 우리 이중사무소다 임시중개시설물 이런 것이 구출이 나오고요. 그리고 거래계약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이중으로 작성 그리고 금지행위 다 나오죠. 자, 11번에 보면 우리가 이 뭐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께서 추가된 것인데 2년의 이유인데요. 아래 우리 68페이지 하단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중개보수 할인 금지, 뭐 비회원과 공동중개 금지, 일요일 영업 활동 요 세 가지 정도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됩니다. 단합행위 같은 거 하지 마라 그런 얘기죠. 자, 이제 양갈로 3번 업무 정지인데요. 자, 여기서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 실제 시험은요 이렇습니다. 문제가 절대적 등록 취소와 상대적 등록 취소 구별 문제 또는 절취와 업무 정지 구별 문제 이렇게 이 예와 예, 예와 예 이렇게 나오지 이 위에 위아래는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상치와 업무 정지는 구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치 안 받으면 자동으로 업무 정지 가서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하는 문제는 없고 요래 있다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이제 69페이지 있는 것은 과거 시험에 나왔는데 이걸 다 외울 수는 없습니다. 딱 한 번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70페이지 우리 반납은 다 했고 청문도 했는데 업무 정지 기준 나오죠. 앞서 얘기했습니다. 업무정지 1번 보시면 등록관청은 위반행위 동기, 결과, 횟수 이게 원인들을 참작하여 거기 2분의 1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는데 이때 방관리 2번에 가중하도록 6개월 초과할 수 없다. 이런 예들 정리하시면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소멸시효 부분입니다. 여기 좀 판서 좀 합시다. 뒤에 우리가 또 승계 문제도 나오거든요. 자, 일단 요거는 중요해요. 원래는 이 시효라고 하면 안 되는데 이제 그 제책 기간이 맞는데 기출 문제에서 소멸시효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돼버렸어요. 자, 업무 정지 사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게 되면 사유일 기준입니다. 3년 경과하면 이 업무 정지를 때릴 수 없습니다. 요거 하나 기억을 하시고요. 자, 이제 두 번째는 승계입니다. 그 뒷페이지 나오는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이 업무 정지 소멸시효나 승계는 전부 다 등록관청이 개공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70페이지, 71페이지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 밑에 표도 있는데요. 전 수업을 위해서 좀 적을게요. 자, 의도적인 폐업입니다. 폐업이고요. 그리고 이때 폐업하고 나서 폐업하면 일 다시 하고 싶으면 재등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폐업하고 재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승계기간이라고 해요. 기간은 그러면 한시적적 개념이잖아요. 한시적. 그렇기 때문에 이 재등록은 기간에 일정 기간 지나면 재등록이 가능하다. 즉, 요 재등록 기간을 초과하면 제한된 것을 초과하게 되면 그때는 가능해져요. 자, 하나씩 풀어볼게요. 일단 세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업무 정지입니다. 업무 정지의 경우는 이 처분일로부터 이 발음은 6개월인데 안 받고 고의 폐업을 했기 때문에 괘씸죄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처분일부터 1년 동안 일을 못합니다. 근데 1년 초과하게 되면 그때는 가능해져요. 자, 두 번째, 등록 취소 조심하셔야 돼요. 등록 취소는 폐업 기간을 포함합니다. 이 폐업 기간을 포함한 것으로서 이 처분일로부터 3년이에요. 그러면 폐업이 2년이면 등록 취소 1년만 지나면 돼요. 3년 초과되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과태료입니다. 과태료. 이 과태료의 경우는 처분일로부터 1년인데 이건 돈 낼 때까지 일을 못해요. 자,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면 이 두 가지를 섞어서 문제가 잘 나와요. 자, 봐요. 이건 사유일로부터 3년 지나면 일을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업무 정지는 1년인데 처분일 기준이에요. 일단 요 글자와 요 글자 잘 바꾸고 여기는 업무 정지 처분이 1년이지만 3년이에요. 숫자도 잘 바꾸게 나오겠죠. 그리고 업무 정지와 등록 취소를 합쳐서 우리가 행정처분이라고 합니다. 행정처분의 경우 1년, 행정처분 3년 이런 말을 쓰면 안 돼요. 그 내용에 따라 달라지고요. 그리고
업무 정지와 과태료는 1년 지나면 가능하다 하면 틀려. 얘는 1년 지나도 못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 합체가 내기 좋으니까 출제자가 꾸준히 내는 문제입니다. 꼭 이대로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72페이지 우리 밑에 타법의 규정 내용인데 행정처분 청문 절차는 행정절차법이고요. 행정질서법은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이라 하여 있고요. 그리고 상호는 행정대집행이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간혹 냅니다. 딱 한 번 나왔어요.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 72페이지 보면 우리가 양대부진정이라고 있죠. 그래서 자격증이 양도되어 부정한 방법의 취득, 이 법에 의한 진역인데 이때 네 번째 시험이 가장 많이 나와요. 이 법에 의한 진역에 집행유예 포함되고 벌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격정지 기간 중에 일했을 때 이렇게 되죠. 자, 그리고 밑에 자격정지 사유는 그냥 간단해요. 이중소속과 서식 위반, 뭐 그 정도 기억하면 다 해결이 될 것 같고요. 검증일까지. 자, 이제 처분권자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밑에 사례 문제 나오죠. 한번 봐요. 인천 부평구에서 자격증을 취득한 A씨는 대전광역시 유성구로 이전하여 사무소 운영 중이다. 자격증 및 등록증 양도되어 행정처분이 확정될 때 이에 따른 어떤 처분권자 누구냐 나오죠. 일단 자격 취소는 우리가 자격증 사무소 소재 시도와 사무소 소재 시도, 사시도, 자시도라고 배웠죠. 다르면 청문까지는 사무소 소재 시도예요. 하지만 표 보듯이 취소와 반납은 자격증 교부 시도예요. 구별하셔야 돼요. 다시 합시다. 이 자격 취소가 할 때 지금 문제가 사무소 소재지와 그리고 그 자격증 부여지가 자격지 부여지가 다르다. 이럴 때 사무소 소재가 어디까지 청문까지 하고 즉 이 말 그대로 사유와 청문이고 취소와 반납은 여기서 한다. 이런 거 기억을 해줘야 되고요. 등록관청은 전부 다 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이 등록관청이 됩니다. 자, 이제 73페이지 우리 자격취소 사후 절차인데 5보 7번 기억하시면 되고 자격정지 사후 절차는 그렇게 안 나옵니다. 가볍게 보시고요. 자, 이제 73페이지 우리 자격정지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배우냐면 6개월짜리하고 3개월짜리 있는데 6개월을 2금이라고 기억하면 돼요. 이중소속 그리고 이중계약서 금지행위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금지행위면 다시 7가지 갈라지는 거 납득이 되셔야 되고요. 자, 이제 74페이지 지정 취소 사유 나오는데 이 국토교통부장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데요. 이때 5번에 개인이 사망, 법인의 해산 그 정도 기억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제 75페이지 외울 게 좀 많이 나왔죠. 이 75페이지 보면 여러분이 기억할 게 3년에 2천과 1년에 1천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외우는 겁니다. 이걸 외우면 맞추고 못 외우면 틀리는 그런 문제고요. 이건 뭐 특별하게 수업할 건 없죠. 예. 그리고 이제 우리 76페이지 보면 양벌 규정이 있는데 우리가 고용된 사람이 징역 또는 벌금을 받으면 그를 고용한 개공도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받는 벌금은 양벌 규정이라 하여 동조에 규정된 벌금이지만 같은 벌금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지도 감독을 잘하게 되면 벌금 안 받죠. 또한 이때 받는 벌금은 단순한 벌금으로서 자격 취소나 등록 취소나 결격 사유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이제 77페이지 우리 이거 나오는데 이거 먼저 보지 말고 7, 8을 좀 보세요. 78페이지. 그 보면 500만 원 이하가 이 종류가 4가지예요. 종주는 거래정보 사업자 협회밖에 없었지만 이제 연수 교육을 안 받거나 확인 설명 안 하면 500이에요. 특히 확인 설명 부분은 과거에 업무 정지였거든요. 근데 지금 500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거래정보 사업자 협회 특히 협회도 종전 2개던 것이 4개로 늘어났습니다. 좀 봐주셔야 되고요. 연수교육은 시도의사가 500이고요. 그리고 등록관청 연수 개공과 소공 확인 설명 제대로 하지 않으면 500. 과거는 업무 정지였고 100만 원은 우리가 개명 이후에 보자던. 그렇게 기억하면 77 해결되고요. 그리고 78페이지 부가징수권자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8 프린트물 그 하단 보시면 되고 자 79페이지 우리 중요한 건 다 넣어두었어요. 음영색 위주로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우리 문제 조금 풀고 쉬도록 합시다. 자 이제 151페이지 보면 우리가 지도 감독에 대해서 옳은 것인가요? 자 요거는 가볍게 보세요. 우리 특별한 거 없습니다. 1번 2번 안 풀어도 돼요. 보지 마세요. 3번까지. 자 우리 153 바로 봅시다. 그 2절의 제목이 좀 잘못됐네요. 행정처분의 중이란 글자 있죠. 자, 1번부터 봐요. 옳은 것입니다. 1번. 행정처분은 자격취소, 등록취소, 업무정지, 지정취소까지는 좋은데 과태료가 들어가면 안 되죠.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이죠. 2번.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처분은 한 등록관청은 아니죠. 자격취소는 자시도라고 해야 되죠. 3번. 행정처분은 반드시 청문한다. 아니에요. 행정처분 중에 취소라고 된 것들만 합니다. 4번째.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 처분 받은 전 3년 이내 자격을 다시 취득할 수 없다. 아니죠. 1번에 4번만 좀 보충하면 되겠네요. 우리는 이 자격증이 날아가게 되면 이로 인하여 등록증이 날아갑니다. 그렇지만 그 반대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답 5번이고요. 만약에 7일 이내 반납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자, 2번. 자격취소 사유는 양대 부진정이죠. 그러면 양대 부진정 하면 5번이 바로 되죠. 우리가 자격증의 양도, 대허, 부정한 방법의 자격취득, 이 법에 의한 진역. 여기 시험에 잘 나오죠. 자격증지 기간 중에 이랬을 때. 여기서 우리가 이 법에 의한 진역입니다. 이 법에 의한 진역으로서 집행유예 포함, 벌금은 안 된다. 그렇게 하면 5번 해결되고요. 자, 154페이지인가요? 자, 자격증지 기간이 다른 것인데요. 3번 문제 같은 경우 우리가 금이 6월이고요. 그 외는 3월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중계약, 이중소속이죠. 참, 이중소속, 이중계약 또는 거짓계약, 금지행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답 4번 금방 찾고 나머지 3번 있죠. 3개월이죠. 자, 3번 문제는 4번 문제인가요? 4번 문제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사례했던 거 똑같은 거니까. 자, 이제 5번 문제 보죠. 틀린 거 찾습니다. 자,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처분 또는 자격증지 처분은 자시도가 하는 거 맞고요. 그리고 2번 자격증 교반 시도의사와 사무소재 시도 서로 다르다면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재에 관한 시도의사가 자격취소, 자격증지 처분에 필요한 모든 이행, 여기서 필요한 절차라고 하는 전문까지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시도에게 통보하면 취소와 반납을 하는 거죠. 한번 5번에 그 2번만 다시 할까요? 우리가 사유가 있고요. 네, 사유가 있고 그리고 청문이 있고요. 취소가 있고 반납이 있다면 여기까지가 사무소 소재 시도고요. 여기까지가 자격증 교부 시도 이렇게 되죠. 자, 4번도 5번 7번 되죠. 5일 동그라미하고 국 동그라미 그리고 시도에게 보고 5일 이내 국장이 보고 그리고 7반 7일 이내 반납이 그럼 5번 문제 다시 보세요. 등록권청 이게 아니네요. 자격정지는 지체 없이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5번 7번 문제 아니네요. 이거 4번 좀 보충하십시오. 4번에서 5번 7번이라고 제가 그건 줄 알았습니다. 자, 5일 이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7일 이내 반납 그거고요. 이게 이제 자격취소 사후 조치고요. 지금 5번 문제는 자격정지 사후 조치죠. 자격정지는 지체 없이 시도의사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체 없이 7일 계약됐네요. 7일은 여기밖에 안 나와요. 자격취소. 자, 이제 6번 문제 볼까요?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6번 문제. 개공은 폐업 신고 후 다시 사무소 개설 등록한 때는 폐업 신고 전에 개공의 지위 승계, 이게 승계기간 정의이고요. 2번, 폐업 신고 전에 개공에 대한 과태료 처분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 다시 개공에게 승계되죠. 3번, 재등록 개공에 대하여 폐업 신고 전에 등록 취소 사유 위반 행위에 대한 등록 취소 처분할 수 있으나 폐업 기간 3년 지나면 할 수 없다. 즉 등록은 그렇고요. 4번, 폐업 신고 전에 등록 취소 업무 정지 처분 사유로 재등록 개공에 대하여 행정처분함에 있어 폐업 기간과 폐업의 사유 등 고려. 5번 재등록 개공에 대하여 폐업 신고 전에 업무 정지 처분 사유 위반 행위에 대하여 업무 정지 처분할 수 있으나 폐업 기간 6개월이 아니고 1년이죠. 이건 뭐 주는 문제네요. 꾸준한 기출 문제로 나오죠. 자, 이게 이제 7번 문제 볼까요? 자격 취소와 자격 정지 다 틀린 거 1번. 자격 정지와 자격 취소 자시도 맞고요. 2번 자격 취소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으면 되고 자격 정지 소공. 3번 자격 정지 처분을 받고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중개무 행할 때 자격 취소 맞죠. 4번 공인중개사 대하여 자격 취소와 자격 정지 명할 수 있는 자는 자격 취소 또는 자격 정지 처분할 때 5일 이내 보고 아니죠. 5보 7번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자격 취소에만 해당하고요. 자격 정지는 지체 없이 통보입니다. 5번 그대로 보세요. 자, 8번 문제는 우리 과거 기출 문제인데 전부 다 올바르다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해서 157페이지를 다 외우는 사람은 극히 없을 거예요. 가볍게 좀 보시고요. 자, 158페이지 우리 9번 문제 꾸준히 나오는 문제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틀린 것입니다. 1번 자격정지 처분은 자시도 업무정지 등록관청. 2번 자격정지 처분의 대상은 소공, 업무정지 처분은 개공. 자격정지 기간, 업무정지 기간 중개하면 안 되죠. 하면 자격 취소와 등록 취소되고요. 네 번째 업무정지 처분은 법에 정한 기간이 경고할 때 이를 할 수 없으나 자격정지 처분은 그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즉 소멸시효 얘기고요. 5번 이중 소속 해당할 경우 공인중개사 자격정지, 개공은 업무정지가 아니고 절취죠. 구별을 해줘야 됩니다. 자, 10번 문제는 반드시 취소하면 우리가 사회허계 이양대 업무일리라고 하면 답 5번 선별할 수가 있는 것들이죠. 어렵지 않게 풀립니다. 자, 11번 볼까요? 틀린 거 1번 다른 법률에 의해 중개업할 수 있는 경우 제외 개공의 종별관계 없이 중개대상물 범위 같다. 이것이 업무 지역이나 그런 것들 이야기인데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리고 취급한 중개대상물 11번에 1번 좀 보충할까요?
우리가 이 종별, 이 계공의 종별에 따라 할 것은 이것밖에 없어요. 차이점이 뭐냐면 업무 지역이 차이 나죠. 이 자격증 있는 사람은 전국이지만 자격증 없는 사람은 자신의 사무소, 시도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취급하는 대상물은 차별이 없어요. 이거 차별이 있다 하면 거짓말입니다. 요것만 차별 없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겸업의 차이가 있어요. 시험 문제 그래서 요 세 가지 놓고 여기 차이 없는 걸 가지고 꾸준히 끄집어내죠. 지금 그 문제입니다. 2번 계공이 아닌 자는 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당연한 얘기고요. 3번 업무상 비밀 누설하면 안 되죠. 1년에 1천이고 네 번째 폐업 신고 전에 계공에 대하여 위반행위 사유로 행한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는 폐업일로부터 1년간 다시 계속로 한 장이 승계된다가 아니고 처분일 기준입니다. 처분일. 앞서 얘기했지만 소멸시효는 사유일이고 승계는 처분일입니다. 구별하셔야 돼요. 5번은 뭐 그대로 보시면 되겠죠. 자, 12번 과거 기출인데 모두 옳은 거 고르시오 볼까요? 자, 문제 지금 똑같은 게 많아요. 13번은 여러분이 해도 되지만 12는 제가 해야 돼요. 자, 기억 봐요. 서울특별시장은 자격증 발급받고 수원시 주소를 둔 자가 부정한 방법 양대 부진정에 들어가네요. 자기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서울시장이 자격을 취소하였다. 양대 부진정은 어디까지나 자시도가 하죠. 맞고요. 2번 부산관이시 남구에 주소를 둔 계공이 성실 정확하게 중개사무소 확인 설명하지 아니하면 남구청장이 그 자기 정지하는 게 아니고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사유가 되죠. 근데 해설은 지금 업무정지라고 됐는데 그거 고치세요. 지금은 이게 12번인가요? 12번이 지금 그 니은의 업무정지가 아니고 5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고치셔야 돼요. 디귿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사무소 둔 계공이 거짓으로 사무소 개설 등록한 것을 이유로 노원구청장이 6월에 업무정지 처분하였다라고 됐네요.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거짓으로 하게 되면 지정 취소 사유가 되죠. 절취 사유입니다. 지정이 아니고 등록 취소 사유죠. 절취. 자, 4번 전라북도 군산시의 사무소 둔 계공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 사용하여 중개업무하게 하여 군산시장이 이를 취소했다. 잘했어요. 이거 올바른 겁니다. 5번 강원도 춘천시 사무소 둔 계공이 사무소 등록증 게시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죠. 그래서 100입니다. 그 12번에 니은 있죠? 업무정지가 아니고 5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책 수정하셔야 돼요. 자, 14번도 해결될 것이고요. 15번도 여러분 좀 보시면 됩니다. 특별한 거 없어요. 자, 16번 좀 볼까요? 자, 행정처분 및 자격 취소에 관한 설명이 틀린 거 이거 벌써 했죠. 우리 자격 취소는 하해야 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1번이죠. 해서 나머지 읽어보셔도 되는데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16번인가요? 똑같은 문제 반복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반드시 이 반드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 자격 취소하고요. 절취 이것밖에 없어요. 자, 17번 문제는 우리가 조금 다르게 읽으시면 좋아요. 소공의 자격 정지는 자시도고요. 2번에 계공은 등록관청이죠. 거리정보 사업자는 국장이고요. 자격 취소가 자시도 이게 답이고 과태료는 우리가 거리정보 사업자는 과태료 국장이 되는 거죠. 자, 18번 문제 좀 어렵네요. 자, 답은 쉬워요. 기억 뭐 1번 돼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결격 사유, 등록의 결격 사유 들어가잖아요. 들어가게 되면 원칙과 예외가 갈라져요. 이 원칙은 절치입니다. 절치인데요. 이 예외가 아무런 거 없어요. 아무 없습니다. 자, 어떤 것이 이렇게 될 것이냐? 그냥 결격 사유이다 이거예요. 일 못하는 거. 미성년자. 미성년자는 처음부터 등록증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미성년자가 등록 취소된다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격정지. 자격정지는 소공에게만 해당하잖아요. 그리고 등록 취소되고 또 등록 취소. 등록증 한 장인데 당연히 안 되겠죠. 그리고 업무정지. 양형의 문제 때문에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 답 1번이 되고요. 자, 19번 문제. 자, 잘못된 것인데 1번. 계공이 이중 등록하면 절취 맞고요. 2번. 소공이 이중 소속이면 자격정지. 3번. 계공이 이중 사무면 상치. 4번. 공인중개사가 이 법에 의한 벌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양대 부진정이잖아요. 4번이 답이죠. 자, 20번은 여러분 하시면 되고 21번은 뭐 좀 2회, 그러니까 1년에 2회인데 특별한 문제는 아닙니다. 가볍게 좀 보세요. 예. 자, 22번 앞서 했던 것입니다. 요거 좀 볼까요? 옳은 거 1번. 등록관청 등록 취소와 업무정지 처분할 때 지체 없이 시도에게 보고 이런 거 없어요. 이 관을 시도에게 보고하는 것은 자격정지밖에 없습니다. 2번. 등록 취소 처분 받으면 등록증 반납, 업무정지 처분 받으면 등록증 반납 없어요. 이게 답이고 3번. 등록관청이 등록 취소 처분이나 업무정지 처분하고자 할 때 청문. 이 청문은 취소에만 있고요. 4번. 등록 취소 처분 받으면 자격 취소되나 업무정지 처분 받으면 취소되지 않는다. 아니에요. 자격 취소되면 등록 취소되지. 등록 취소가 자기 취소는 연결되지 않아요.
5번 등록지선 절취와 상치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우리 24번 봐요. 24번 보면요.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개인의 사망, 법인의 해산. 그렇게 해서 답 2번 잡을 수가 있고요. 자, 25도 같은 문제죠. 자, 26번 문제.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인데 나머지 다 해당돼요. 기업 빼고. 기업은 우리가 절취 사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나머지 문제 우리 28번 마지막 문제로 마무리하죠. 잘못된 것입니다. 1번. 등록관청은 개공의 업무정지 사유 중 어느 하나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 1년 경과할 때 일을 할 수 없다. 업무정지 1년이죠. 처분일 기준. 2번. 개공의 업무정지 처분받고 폐업 신고하였더라도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중개업 종사할 수 없는 거 맞고. 3번. 재등록 개공에 대하여 폐업 신고 전에 등록 취소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 처분할 수 있죠. 하되 폐업 기간 다 포함해서 우리 등록 취소 3년 초과할 수 없고요. 4번. 재등록 개공에 대하여 폐업 신고 전에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 처분이 업무정지에 해당할 때 폐업 기간 1년 초과할 때 업무정지 처분하지 않는다. 즉 계속 등록할 수 있다. 그 말이고. 5번이 왜 틀렸죠? 폐업 신고 전에 개공에 대한 행정 처분,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분명히 1년 쓴 게 아니죠. 행정처분 같으면 업무정지 1년이지만 등록취소 3년이지 않습니까? 우리 사례할 때 했죠. 답 5번이 됩니다. 자, 우리 11장은 좀 시간은 뭐 몇 개 안 되지만 요거는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하고 기타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